안녕하세요, 박상훈 강사입니다. 오늘은 줌 화상회의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화상회의의 필요성과 그 이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정부기관, 교육기관을 비롯한 각종 기업단체에서 원격근무, 화상 수업을 시행함에 따라 학생부터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화상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빈도가 급작스럽게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는 웹캠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로 이어지기도 했었죠. 두 번째 이유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화상회의에 대한 수요가 계속 유지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해 업무나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이 제시해오던 차세대 근무 형태였죠. 여러 칼럼에서 전문가들이 꾸준히 주장해오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에서 이미 원격 근무, 화상 수업의 유효성이 입증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대 기업에서도 이를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국에서는 화상 회의나 원격 수업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이유로 기술력 부족이 아닌 한국만의 경직된 기업 문화를 원인으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막연하게만 생각해왔던 원격 근무를 실제로 시행을 해보면서 그 효용성을 느끼게 된 기업이나 단체가 많기 때문에 화상회의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 기간 동안 잠깐 반짝인 것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다음은 줌 화상회의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여러 화상 프로그램이 있지만 현재 여러 필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프로그램은 줌입니다. 줌은 기본적으로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100명이 참여 가능한 한 번의 회의를 40분간 지속할 수 있으며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양한 문서, 화면을 실시간으로 공유 가능하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료 회원으로 전환 시 최대 500명이 참여 가능한 회의를 제한시간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줌 프로그램은 웹캠을 이용한 화상회의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런 줌의 활용법에 대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줌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인터넷을 켜시고 네이버에 줌을 검색해 봅니다. 내려보시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누르시게 되면 영문판 웹사이트가 뜨기 때문에 저희는 세 번째에 있는 화상회의, 웹회의, 웨비나 화면 공유, 줌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줌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 우측 상단에 무료로 가입하세요를 눌러서 우선 가입을 먼저 해주십니다.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동의를 하시고 가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좀 더 빠르게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가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우선 왼쪽 상단에 있는 요금제 및 가격 책정을 눌러서 한번 줌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무료고요. 최대 100명이 참가 가능하며 최대 40분간 미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최대 40분간 미팅이 가능하다는 게 40분 이후로 그러면은 회의를 더 이상 할 수 없느냐라고 따진다면 그건 아니고요. 40분 이후에 회의가 종료되고 다시 회의를 만들어서 다시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40분 단위로 끊어서 회의를 계속 무제한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40분마다 그 회의가 끊기는 게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기업체이므로 사람들이 많이 참가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보시면은
요금제에 가입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려보시면 요금제와 기타 Q&A에 관한 설명이 있고요. 네, 왼쪽 상단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우측 상단입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회의 예약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은 내가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회의를 만들고 그 화상회의에 만들어낸 화상회의의 그 주소, 링크를 복사를 해서 내가 필요한 곳에 뭐 기업 인트라넷이 있으면 기업 인트라넷 혹은 뭐 카카오톡이나 네이트론 교육을 하시는 분이시라면은 뭐 게시판에 공지를 해서 학생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을 하시거나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런 모든 기능들을 여기서 다이렉트로 끝내실 수 있습니다. 회의 예약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먼저 주제, 간단하게 제목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사용법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회의에 대한 만들어내실 화상회의에 대한 설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선택사항이시니까 필요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의 사용법은 그리고 여기 시점에서 여기 달력 모양을 눌러보시면 원하시는 날짜에 그리고 원하시는 시간에 회의를 예약을 하실 수 있고요. 기간은 안 건드리셔도 되는데 처음에 가입을 하고 여기 진행을 하시면 주황색으로 경고 문구가 뜰 거예요. 40분 이상 하시려면 반드시 그러니까 요금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경고문이 뜨는데 우선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호는 사람들 들어오기 편하게 아무거나 암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기실 체크되어 있으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제가 이따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대기실은 항상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켜기, 끄기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입장을 하게 될 때 대뜸 이제 비디오가 켜져 있으면 당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크기로 눌러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제 지정된 날짜에 화상회의가 프로그램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잡히게 된 화상회의를 여기 보시면 인바이트 링크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인바이트 링크에 오른쪽을 보시면 초대 복사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말 그대로 온라인 초대장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거 회의 초대 복사를 눌러서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자주 사용을 하신다면 이렇게 카카오톡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온라인 초대장을 보내줍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는데 자주 이 포맷의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 회의 템플릿으로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템플릿으로 이제 저장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저장된 템플릿은 여기 좌측에 보시면 내 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눌러서 보시면 저희가 방금 만든 회의가 여기 보이고요. 그리고 회의 템플릿 눌러보시면 이렇게 템플릿으로 언제나 사용하실 수 있게 편하게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을 보면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낸 회의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편집을 누르시면 아까 만들어냈던 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혹시나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시작을 누르시면 저희는 이제 호스트이기 때문에 회의를 만들어낸 주최자이기 때문에 시작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회의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가자는 없고요. 자, 그래서 예약된 회의를 만들었고요. 일단 지금 바로 회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회의를 바로 만들어서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회의 호스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비디오 온으로 해서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미팅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그 창을 눌러서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설치가 완료되면 이제 이런 줌 화상회의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게 기본 줌 화상회의 프로그램 기본 화면이고요. 여기서 간단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우선은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왼쪽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이크 모양 버튼을 눌러보시면 내 음소거, 그러니까 내가 회의에서 말하는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혹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여기 화살표 버튼을 눌러보시면 혹시나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면은 보통 마이크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마이크가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설정할 게 있으면 여기 오디오 설정을 눌러서 여기 볼륨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해주시고, 여기 마이크 테스트가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를 해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디오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시게 되면 이제 웹캠으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지를 하게 되면 타인에게 내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고요. 혹시 집에 이제 웹캠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웹캠처럼 활용을 해서 줌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계속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모드들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께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면 여기서 여러 가지 설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안키가 있는데요. 보안키를 눌러보시면 이제 여기 회의 잠금을 하시게 되면 어떤 누구도 참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이제 호스트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는 거고요. 이걸 열어주시고 대기실은 항상 있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공유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필수 요소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채팅 체크되고 이렇게 쭉쭉쭉 체크가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를 눌러보시게 되면 우측에 이렇게 리스트가 업되는데요. 지금 호스트인 저희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저밖에 안 뜨고요. 제가 이 다음 강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제가 이 다음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화상회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실제로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어떤 식으로 여기를 꾸려 나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를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채팅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참가자 리스트업 된 거에 바로 밑에 채팅 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채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일을 눌러서 여러 가지 파일들을 공유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화면 공유 기능입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화면을 내가 공유를 할 수 있게 나오게 되는데요. 내 화면뿐만 아니라 PPT를 사용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입장이시라면 PPT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내 PPT 화면을 공유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거기에 글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희가 진행했던 회의를 그대로 저장을 해서 파일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혹시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하셨거나 아니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 회의라면 이 기록 버튼을 눌러서 회의를 전체적으로 기록을 해주시고 회의를 종료를 하게 되면 그 순간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저장된 파일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반응은 이제 약간 회의에서 재미를 좀 주기 위한 요소인데요. 여기 이거를 눌러서 만약에 어떤 분이 발표를 굉장히 잘하셨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뭐 축하를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왼쪽에 이런 아이콘이 깜찍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줌 프로그램 기초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이제 이것들을 정확하게 회의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직접 몇몇 분들을 초대를 해서 저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